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비해 전라북도가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특화펀드 조성과 전문인력 육성 등 과제도 많습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노총 조합원들과 버스 회사 간 갈등의 골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벼농사에서 애물단지였던 피가 식용으로 거듭났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식용피인데 건강에도 좋고 재배도 쉽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목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공사화 추진으로 논란이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년에 전주로 이전합니다. 전라북도가 이에 맞춰 금융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내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본부 뒤편에 8만 제곱미터 부지를 오는 2023년까지 금융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기금운용본부의 조기 정착을 돕고 금융센터에 금융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산업 같은 지역의 주력 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감독원 전주 지원에 승격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전담부서를 확대해 관련 일정을 지원하는 등 52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국제금융이나 부산의 선박금융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특화된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 탄소나 그리고 연기금 특화된 그런 금융지역으로 이제 개발하려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려면 전문대학 유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500조 원을 관리하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수천억 원. 서울, 부산에 이어 명실공히 제3의 금융허브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낡고 편협한 진보의 청산이 급선무라며 야당 내부의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탄소 산업에 집중하고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도내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랜만에 전북을 찾아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 의원은 당이 위기에 빠졌다며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낡은 진보의 청산과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가지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근본적인 성찰과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 배타와 징후로 비춰지는 진보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사나 전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닌 당을 혁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재 영입도 강조했습니다. 집권 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안 의원은 공정한 룰에 따라 산업도 키우고 분배도 하자는 공정성장론을 피력하며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회 비판했습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탄소 산업에 집중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새만금 사업은 민간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수출형 중소 중견기업들의 전진기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되고 공정성장을 화두로 문재인 대표와 선을 긋고 나선 안철수 의원이 과연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 주민 1,000만인의 서명이 전달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어제 전북 도민 73만 명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부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규제 완화 반대 운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전주 시내버스 일부가 어제 부분 파업으로 다시 멈춰섰습니다.
사측이 협상 대표로 내세운 노무사와 변호사에 노조 측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비어 있어야 할 오후 4시경. 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노총 소속 버스 기사들이 오후 들어 부분 파업에 나선 겁니다. 전체 버스의 약 30%인 12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합의한 기본급 10% 인상에 대해 사측이 연장근무 일수 등을 합해 산정하면서 실질적인 인상폭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버스 회사들이 2012년 파업 당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노무사와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협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노무사하고 변호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사장단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단 나와서 합의하자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권을 위임한다고 거기에 다 해서 써졌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정한 것은 그대로 다 인정되는 거예요, 법으로.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에도 부분 파업을 예고했으며 향후 임단협 상황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버스 노사 갈등으로 또다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면서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와 갈등을 봉합하겠다던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남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남대는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뒤 입학 정원을 900여 명 감축하는 등 교육부의 지시에 따랐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는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조치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아주 적어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이 3만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7.2%인 2천여 건에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도 900여 건을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단 6건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피와는 품종이 다른 식용피가 농가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기가 간편하고 수확 기간이 벼보다 짧아서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점차 황금색을 더해가는 너른 벼 들녘 한켠에 식용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품종을 개량해 만든 식용피는 잡초피와는 달리 열매가 굵고 꺼끄러기가 없습니다. 논에 직파한 지 2달이 지난 이 식용피는 황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앞으로 열흘 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난해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식용피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벼에 비해 3분의 1가량이 적지만 가격은 3배가 비싸고 생산비는 낮아 고소득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이기작도 가능해서 재배 희망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돼 친환경 작물로서 농가 보급이 비교적 쉽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화학 비료 대신 가축 분뇨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작황도 좋고 수확량이 많게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식용피가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의 성분이 많아 기능성 작물로서도 각광받을 여지가 크다며 그간의 연구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식용피는 알갱이가 아주 작은 소립곡식으로서 항산화성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기능성 곡식으로서 손색이 없는 곡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수수, 기장과 함께 고대 때부터 주요 식량 작목으로 분류되어 온 식용피가 웰빙과 힐링 시대를 맞아 신선 먹을거리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벼를 포함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 병해충 발생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벼 잎진무늬 마름병과 고추의 바이러스, 그리고 과수의 갈색날개 매미충에 대해 주의보를 발표하고 발생 농가는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병해충 발생이 적지만 정밀한 예찰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기술 창업기업 공동발굴을 위한 사업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행은 기술 창업기업에 30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0.5% 범위 내에서 우대하고 추가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내용의 캠페인을 오는 11월 말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참여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90에서 100%까지 보증을 하고 보증료는 0.5%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구청에서 보낸 지방세 체납 안내문이 신종 사기로 오해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민이 구청에서 받은 자동차세 체납 안내문을 체납액 등이 틀린 가짜 고지서라며 신종 사기에 주의하라는 글과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은 직원 실수로 체납 액수가 잘못 표기됐다며 정정된 안내문을 재발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공공시설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대형 물놀이 시설 3곳에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전담 여경을 배치하고 대형 목욕탕과 탈의실, 샤워장도 자치단체와 합동해 몰카 설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몰카범이나 영상 유포자 등을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성매매 영업을 하고도 단속이 되자 가짜 사장을 세운 혐의 등으로 56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을 몰수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1년 5개월가량 완주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되자 경찰에 맹인 안마사를 출석시켜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진안 용담댐의 최상류 지역인 안천면이 명품 유기농 포도단지로 조성돼 요즘 본격적인 포도 생산이 한창입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해발 500m가 넘는 진안군 안천면 일대가 요즘 도내에서 새로운 명품 포도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지대라 일교차가 많고 농약 등의 공해가 적은 안천면 일대는 20여 농가가 9헥타의 포도를 재배해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유기농 인증 농가를 비롯해 10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나머지 농가도 무농약 인증을 앞두는 등 친환경 포도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을 함으로써 병충해나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철저한 물 관리를 통해서 당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관광들의 전국대회가 오늘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관광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관광 두레 산업에 참여하는 주민과 청년 서포터즈,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두레 장터와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반딧불 축제 등을 살펴봤습니다. 남원시 운봉업 주천리 일원에 조성 중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남원시 공무원들의 견학 일정을 시작으로 사전 운영을 실시합니다. 2013년 착공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백두대간의 생태를 보여주는 전시동과 곤충 온실, 야외 공연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에 지원합니다. 부안군은 올 들어 긴급 복지 예산 4억 1천만 원 중 3억 원을 지원했으며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연말까지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도내 대학을 찾아 팬사인회를 엽니다.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이근호 선수 등은 오늘 전북대학교를 그리고 내일은 기전대학교를 찾아 포토타임과 축구교실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사인회는 전북현대와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전북대와 기전대가 홈구장에서 단체 응원을 펼친 데 대한 보답으로 마련됐습니다.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8일까지 도교육청, 전북경찰청과 함께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위해 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대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개학 직후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대한민국 지역 희망박람회에 전북 대표로 참여해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을 소개합니다. 일명 콜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는 승객 수요에 따라 구간을 정해 소형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벽오지 마을 등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서 운행된 버스는 면 소재지부터 동상면 내 17개 마을을 순회하는데 매일 3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제54회 전라예술제가 오늘부터 닷새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늘부터 나흘간 전주 영화제작소에서 올해 상영된 화제작 24편을 재상영합니다.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군산미술협회와 함께하는 희망전이 오늘부터 10일까지 군산예술의 전당에 마련됩니다. 우진문화재단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서완호 서양화가 초대전을 엽니다. 전주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가 내일과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립니다. 포도 생산 농가 돕기 직거래 장터가 오늘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순창 복흥면 오미자를 알리는 홍보 행사가 오는 6일 순창 복흥면 체육공원 등지에서 열립니다. 4개 기관과 전주대학교가 함께하는 헌혈 나눔 캠페인이 오늘 도청과 시청 등 전주시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전주 MBC 프로덕션은 오는 6일 순창 읍사무소 옆 일품공원에서 어르신 위안잔치를 진행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낮 동안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며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